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제 남자친구도 모쏠이에요. 진짜 이제 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진짜 뒤돌자마자 진짜 바로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다라는 생각이 내가 이런 챙김을 진짜 아빠 같은... 안녕하세요, 토개토개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모쏠이라는 걸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. 오늘은 제 첫 연애썰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미디어에서는 모쏠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도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까 모쏠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더라고요. 바로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.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더 크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을 할 일도 좀 덜하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신중하다는 점이 모쏠분들이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9살까지 모쏠이었다가 첫 연애를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,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어떻게 남친과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소개로 만났습니다. 진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만나겠다, 찾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, 더 이상.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 대학교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그런 커뮤니티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대학교 때처럼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대 범위도 너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소개로 만났고요. 이렇게 다리를 한 2개, 3개쯤 건너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제 남자친구도 모쏠이에요. 제 남자친구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했던 연애예요. 손만 잡은 연애. 그 친구도 성인이 된 이후로 9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. 모쏠 사귈 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연애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신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감정의 확신을 계속 가지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갈팡질팡. 남자친구는 그런 게 없었어요. 남자친구는 그래도 처음부터 저를 막 좋아하고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감정이 생기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친구에 대한 감정의 확신이 들기까지 진짜 거진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. 이 친구랑 사귄 지 진짜 얼마 안 되고 데이트를 한 것도 한 5번 정도밖에 안 됐으려나?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. 우리가 아직 만난 지 5번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감정이 생기나? 왜? 신기하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정말 말 그대로 신기해서 어떻게 바로 내가 보고 싶지? 그래서 사실 평소에도 나는 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. 그냥 친구 같아. 이런 식의 상대방한테 좀 상처가 될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. 사귄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좀 결심을 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헤어지자기보다는 연락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한 순간까지 어떻게 할까를 못 정하고 갔었어요. 그래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헤어지자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갔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보자마자 마음은 어떻게 정했냐 라고 하더라고요. 나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바로 응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바로 수긍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은근 잡아주기를 은근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나 봐요. 아니면 잡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요.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너무 슬펐던 게 그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그 이전까지 봤던 애정 어린 눈빛이나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이 진짜 일주일 동안 마음 정리를 다 해온 사람처럼 진짜 완전 소개팅 처음 했을 때 봤었던 그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진짜 이제 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스 오는 걸 정류장에서 제가 기다려주는데 뭔가 그 순간 그 남자친구가 말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귀여워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귀여우면 다 끝난 거랬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진짜 뒤돌자마자 진짜 바로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집 와서 진짜 엉엉 울고 하면서 진짜 내가 뭔가 엄청 좋은 사람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
거예요.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엉엉 울면서 재회 시간 이런 걸 막 검색을 해봤어요. 이별 후 재회 타이밍 막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말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막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진짜 고민을 하다가 진짜 불과 헤어진 지 한 3시간 만인가? 다시 연락을 했어요. 진짜 좀 웃기고 어이가 없죠.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제 감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뭔가 3개월만 뭐 연애 체험 마냥 이렇게 당장 헤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뭔가 이 친구랑 제대로 감정의 교류를 못 나눠본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연애를 하면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보니까 한 3개월만 만나보고 결혼이 가능한 상대인지 아닌지 가늠을 해보고 그게 안 서면 뭔가 딱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 연애 경험이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연애를 그래도 2-3번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친구랑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딱 부러뜨려서 다음 상대를 또 빨리빨리 만나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랑 뭔가 감정의 교류도 제대로 못 나눠본 것 같고 현재에 집중해서 이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미래의 일만 계속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랑 결혼을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해보자. 이 친구랑 할 수 있는 건 계속 다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모쏠이 신중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도 뭔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,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사람에 대한 의구심, 신뢰,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의심도 가지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희 아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뭐 성격이 비슷하다, 말하는 게 비슷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저를 챙겨주는 거를 보면은 내가 이런 챙김을 진짜 아빠 같은 오빠 아닌 사람한테서 받아본 게 처음이다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갈 때도 뭐 셀프바 같은 데서 뭐 챙겨오려고 하면은 항상 남자친구가 톡에는 앉아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져와요.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, 진짜. 밥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러면은 밥 빨리 먹고 싶은데 톡에는 앉아있어 라고 하고 자기가 대신 갔다 오는 그런 면이라든가 막 데이트를 하다가 조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산 적이 있는데 물을 먼저 따서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. 근데 그때도 되게 아빠 같다고 느꼈어요. 뭔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을 먼저 따서 준 적이 있나? 맞아, 나를 챙겨준다는 그 감정이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아빠가 딸한테 하듯이 진짜 가족한테만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외에도 더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아빠 같다라는 정말 좋은 감정을 받았었고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헤어진 후에 태도가 괜찮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헤어진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너가 그때 진짜 아예 남인 것처럼 아무 감정 없는 그 눈빛으로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슬펐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일주일 동안 생각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너무 확고해 보여서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제가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뭐 붙잡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제 입장에서 무서울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태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무섭겠다. 제 입장에서 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연애는 처음 해보는데 되게 성숙한 마인드를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친구가 요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산적이고 따지는 친구가 아니라고 느꼈어요.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. 막 커뮤니티에 보면은 육각형이다, 뭐 뽕뽕남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판별하고 평가하는 그런 인터넷의 커뮤니티 용어가 되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시골 순수 청년 같은 느낌이었어요. 요즘 보기 힘든 사람에만 집중을 하는 그 태도가 진짜 요즘에 흔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막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나쁜 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계산하고 따지는 만큼 삶에 여유가 없고 더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면과 반대로 뭔가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향의 사람들을 볼 때 저런 면을 본받고 싶다, 저런 태도가 되게 좋다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제 남자친구가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. 뭔가 함께 있으면은 제가 가진 성향으로 인해서 좀 불행해질 수 있는 면이
이 친구를 통해서 좀 중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서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약간의 차이점만 있는 상대가 연애를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다. 저랑 남자친구가 딱 그래요. 진짜 저희가 성격이 완전 똑같거든요. 그냥 완전 똑같아요.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. 똑같은데 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. 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삶의 여유 같은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차이점들이 내가 본받을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멋있고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서로 중화를 시키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공통점을 기반한 차이점을 가진 사람이 편한 연애를 하기엔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 첫 연애 썰을 들려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잠깐씩 울컥할 정도로 길게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사람 만나셔서 행복한 연애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좀 서두르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직장인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토게토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 같이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